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눈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물들 속에 숨겨진 정말 경이로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게 18세기 일본도 손잡이에 새겨진 무사의 얼굴이래요. 폭이 겨우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과학 도구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주사전자 현미경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지 그 원리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원소 구성을 밝혀내는지, 또 전문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빔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로 변신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미경은 빛을 이용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 주사전자 현미경, 줄여서 SEM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달라요. 빛 대신에 전자를 쓰는 거죠. 이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쏴서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손으로 물건의 형태를 더듬어 알아보는 것처럼 표면을 샅샅이 스캔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전자빔이 시료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신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전자라는 신호는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니까 그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반면에 후방산란 전자라는 신호는 그 부분이 무거운 물질인지 가벼운 물질인지, 즉 성분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 원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에요. 이걸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죠. 이게 바로 그 구스레이크 운석인데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보여요. 이걸 비드만 스태튼 구조라고 부르는데 정말 독특하죠? 그런데 똑같은 운석을 부식시키지 않고 아까 말했던 SEM의 후방산란 전자로 보면 어떨까요? 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죠? 왼쪽이랑 비교해보면 확 다르잖아요? 여기서 하얗고 밝게 보이는 부분일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SEM의 진짜 능력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냥 여기가 좀 더 무거운 원소인가 보다 하고 짐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예 이 부분엔 이 원소가 있다 하고 콕 집어서 보여주는 이른바 원소 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감지기를 철만 찾아내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운석의 어느 부분에 철이 많이 분포해 있는지 색깔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밝은 부분이 다 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번엔 니켈을 찾아볼까요? 이건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운석의 대부분을 이루는 저 넓은 영역, 카마사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여기엔 니켈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네요.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인을 찾아봤더니 아까 니켈이 드문드문 보였던 그 작은 점 같은 부분에 인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 작은 부분은 니켈과 인이 함께 뭉쳐있는 인화물이구나 하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름다운 무늬로만 보였던 것이 SEM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은 철이 많고 니켈이 적은 카마사이트고 저 작은 점은 인화물이구나 하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니까요. 그런데 화학 분석이 늘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2차 형황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원소에서 나온 X선이 너무 강해서 옆에 있던 B라는 원소를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B는 자기가 원래 내야 할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를 내보내게 되죠. 이러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있지도 않은 B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측정될 수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옆에 철이나 코발트, 니켈이 같이 있네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만간을 자꾸 툭툭 건드려서 만간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상호작용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시료의 원소 구석이 잘못 식별되었다면 최종 정량 분석의 정확도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도 처음부터 엉뚱한 원소를 측정하고 있었다면 다 소용없다는 뜻이죠. 이런 미묘한 효과까지 잡아내는 게 바로 전문가의 영역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밀하고 강력한 기술이 운석 분석 같은 특별한 연구에만 쓰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실생활과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 칩, 그 위에 그려진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불량은 없는지 검사하는데 이 SEM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생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표면이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약물이 박테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세포 단위의 미세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가끔은요, 꼭 과학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보세요. 꽃가루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각품 같지 않나요? 네, 보신 것처럼 더 가볍고 튼튼한 신소재를 만들 때, 반도체 불력을 찾아낼 때, 암석 성분을 분석할 때, 심지어 범죄 현장에 남은 아주 작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법의학까지 SM의 활약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죠. 결국 주사전자 현미경 SEM은 단순히 작은 걸 크게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넓혀주는 창문과도 같죠. 이렇게 우리 시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작은 세계를 보고 심지어 그 성분까지 알 수 있게 된 지금,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발견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